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여주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의 근간에 대하여 슬러지 업체 재신청, 강천섬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여주시 폐기물 처리 정책의 기본 계획과 인허가 관련 원칙에 대하여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에 많은 집단 민원이 있었는데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환경오염 갈등 유발 시설에 대한 반대 민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민원은 허가난 이후에 주민들이 알게 되고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과 사업자와의 갈등이 증폭되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까지 진행되어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서로 힘든 과정을 현재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업허가 이후에 나타나는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주시 갈등유발시설 사전 고지 조례안에 따라 현재는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이 허가 신청을 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양진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에 적극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허가 신청서 반려나 취소 등 과감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 시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폐기물 처리 기술 수준이 급격히 향상되어 많은 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위의 모든 폐기물들을 일괄 처리하여 가스, 오일, 펠릿 형태로 최종 분해해낼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완전 밀폐 공정으로 냄새, 공해로부터 자유롭고 부산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 원주에서도 얼마 전에 도입 계획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안들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목그루 나무 심기, 캐냐프 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최첨단 무공해 폐기물 처리 일괄 처리 시설을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을 입안해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관행에 빠져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환경운동가 출신 시장님이 이끄는 여주시가 청정지역 보존을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 업체가 강천면에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강천면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였고 그 요청이 타당했다고 생각하기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 의견에 동참한 더욱 중요한 이유는 여주시의 폐기물 처리는 공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과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소신은 제50자 임시의 자유발언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발언 이후에 그 어떤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 활용 발전소 등 각종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이는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처한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대단히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비단 하수 슬러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여주의 폐기물은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하수 슬러지, 축분료 등 얼추 잡아도 100톤이 넘어가는 분량입니다. 생활쓰레기는 재활용, 매립,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낮고 소각은 다른 지역으로 돈을 내고 보내는 실정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주시의 폐기물 처리 정책의 근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슬러지 처리 사업허가 신청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 처리해야 될 하수 슬러지 처리 용량이 1일 5월 31일 기준 약 50톤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신청 처리 용량은 1일 150톤이라면 인근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피해가 너무 큽니다. 나오는 폐수도 방류로 되어 있다는데 이는 남한강과 직결되어 있는 하천이므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사업자가 불허가는 부당하다며 민원을 신청했고 민원심의위원회에서 불허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시간, 행정이 낭비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여주시에서는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른 질문입니다. 둘째, 현재 여주시의 슬러지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섬에 관한 질문입니다. 6월부터는 강천섬에서 야영이 금지되었습니다. KBS 뉴스에서 시장님은 강천섬의 훼손의 정도가 너무 크고 지속 가능한 강천섬 보존을 위해 낚시 야영을 금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훼손이 되었는지, 그래서 회복하기는 어느 정도가 시간이 필요한지
구체적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강천섬은 강원도 선자령, 옹진군 구롭도와 함께 이른바 백패킹 3대 성지로 불릴 정도로 캠핑족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지난해에는 13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강천섬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섬 관리권이 수자원공사에서 여주시로 바뀌면서 섬 안에서의 야영과 취사를 여주시가 전면 금지 조치한 것입니다.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런데 춘천 남이섬 같은 경우는 캠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 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섬의 특성 차이입니까? 아니면 오시는 분들의 수준 차이입니까? 혹시 여주시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가뜩이나 찾는 사람이 없는 여주에 그나마 찾아오는 캠핑객마저 못 오게 하는 것은 시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 4월 14일 개최한 강천섬 활용방안 의정 포럼에서도 전문가 의견의 대세는 환경 오염은 우려되지만 대책을 강구하여 천혜의 자원을 더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안 하고 막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일단 금지 후 환경 개선도를 보고 나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닫아두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2020년도에 이미 관리권이 여주시로 넘어온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별다른 운영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일단 막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일하기 그지없는 대책입니다.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았어야 합니다. 강천섬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합리적인 해안으로 정책 제안을 해주시는 한정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여주시 폐기물 처리 정책의 근간에 대한 사항과 현재 여주시의 슬러지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여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 항상 앞서가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한정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은 정부의 탄소중립 2050과 깨끗한 여주시를 만들고자 하는 뜻에서 주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관리법상 대분류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건설 폐기물로 분리됩니다. 여주시에 처리되는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축산분뇨, 하수슬러지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는 연간 17,500톤이 발생합니다. 이 중 약 65%인 11,000톤은 여주시 지분율에 따라 동북권 광역 소각장에서 소각합니다. 나머지 35%는 불연성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 처리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연간 15,500톤가량 발생하며 음식물 자원화 센터에서 처리합니다. 축산분뇨는 1일 2,000톤가량 발생하며 84%는 퇴비로 활용하고 16%는 공동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합니다. 2020년 기준 여주시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16,873톤입니다. 처리 비용은 20억 4,100만 원이며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슬러지 평균 처리 단가는 톤당 11만 714원입니다. 조달청 평균 단가인 톤당 15만 3,228원보다 톤당 4만 2,514원으로 낮은 값으로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여주시가 15.3%의 지분을 보유한 동북권 광역 소각장을 관련 5개 시군에서 증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BTO 사업으로 추진한 음식물 자원화센터는 2023년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는 현재 여주시 슬러지 처리 평균 단가를 기준으로 처리 업체 중 적정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폐기물 종합 타운권은 미래를 위해 매우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의원님과 소통하며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부터 강천섬에서 야영을 금지하였는 바 그 근거와 환경 훼손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및 향후 강천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심각한 환경 문제 해결과 자연 그대로의 강천섬을 보존하기 위해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강천섬을 야영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에는 잔디광장에서 취사 중 화재가 발생해 수목 및 잔디 일부가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연이 손상되는 것은 물론 타 이용객에게 상당한 위험과 불편함을 초래했습니다. 2020년 주말 기준 강천섬의 일일 쓰레기 발생량은 약 15톤이나 됩니다. 이용객들이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경관훼손, 악취, 침출수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주시에서는 금년을 강천섬 휴년기로 정하고 야영 금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용객 스스로 쓰레기 되가져가기, 친환경 캠핑 등 야영 방문객의 의식 전환이 절실합니다. 여주시는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강천섬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지역 주민과 이용자들 상호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강천섬을 보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간에 한해서 피크닉, 그늘막 형태의 행위는 가능합니다. 의원님의 미래를 내다보시는 발전적인 제안에 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오염은 우려되지만 대책을 마련하여 천혜의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게 하자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제안으로 이용객 불편이 최소화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강천섬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의 남다른 조예와 환경 문제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열정에 항상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미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한 제 질문의 요지는 네, 현재 폐기물에 대한 앞으로의 기본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없어서 네, 폐기물 처리로 인해 이익을 남기려는 개인 사업자들이 네, 많은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니 네, 이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도 생기고 또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네, 기본의 방향을 설정하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네, 네, 현재 지금 슬러지 처리 현황은 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만 네, 이것을 그냥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라는 그런 요청의 말씀이었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고 인해서 네. 항상 심사숙고하겠다, 네.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네.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로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네, 제가 50회 임시의 자유 발언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각 부서의 의견 네,
또 향후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떤 것이 이거를 뭐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기본 계획을 금방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네. 앞으로 여러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고 있고 네. 냄새도 안 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그런 방법도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으니 네. 여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각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각 부서의 합의된 결과 네.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체적인 큰 방향을 설정해야 네. 이것이 허가 처리해주는 각 부서도 당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각 부서의 협업에 의한 어떤 의견과 또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다른 지자체 상황을 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안도 슬러지 건으로만 3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너무 많은 곳에 그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능력들이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저번에 강천면 슬러지 처리시설 개발 행위 불허가 처분을 시장님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의 의도를 정확하게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네. 밑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일하시기가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여주시가 졌잖아요. 네. 행정의 절차가 미비했다라는 이유로 네. 그런데 지금 사업 허가가 들어온 신청이 들어온 상태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번처럼 네. 개발행위 허가 자체를 불허가 처분 내리셨던 입장을 고수하시는지 네. 아니면 이건 허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의원님 지금 말씀 그것만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앞에 정책적인 방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네. 받아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까다로운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 위반 여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를 할 것이냐. 이때 고민하는 것은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민 정서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의 측면입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처리권에 대하여 어떤 반발이 있다면 건건이 시장이 그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이 결정의 일관성이 존재하냐. 왜냐하면 모든 건에 대하여 시장의 처리를 요구하게 되면 시장은 제도의 객관성, 과학성, 이에 따라 판단하는 여기 계신 공직자들의 행정행위와 충돌할 것이 사실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처리에 대한 방법이 천양지차입니다. 과거에 허가난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처리해서 주변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최근에 허가난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환경에 거의 위해가 없을 정도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폭이 너무 큼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행위의 행위와의 불일치함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이러한 여론이 있으니 뭐 할 거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여기 계신 공직자들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이 우선이고 그 판단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장인 저와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함께 노력하여 그 정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허가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합리적 처리 기준에 따른 정책이 수행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번에 하셨던 불허가 처분은 네. 지금 말씀하신 논리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합됩니다. 그러면 이번 건도 저번에 하셨던 동일한 내용인데 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합리적 절차가 필요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앞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도 답변합니다. 별건입니다. 행정행위는 그 이전에 판단 내린 것에 대하여 다른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면 이것은 별건입니다. 다른 허가 신청이 아니고 제가 동일한 의원님 사건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내용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절차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건건이 이 이전에 판단 내린 것과 동일하다면 변화되는 시기와 환경과 기술과 내용과 시민의 의식에 대한 고민 없는 동일한 처리 결과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하는 사회 또는 새로운 요구에 대한 수용, 상황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황에 대한 변화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네. 폐수 처리에 대한 방류 주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여주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네. 그러나 여주에서 이를 발생하는 슬러지가 약 50톤 내외인데 그것도 크게 봐서 근데 여기 허가가 나오는 그런 처리 용량은 150톤인데 네. 전에 원경희 시장님 때도 똑같은 허가 사항이 들어왔을 때 불허가 난 이유가 150톤은 그 인근 주민들에게 감당해야 될 피해가 너무 크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렸었고 이것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에서도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여서 불허가 났던 똑같은 사업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님도 그래서 개발행위 할 때도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불허가 네네. 처분을 내렸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다시 한번 확인차 시장님의 의견을 여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네. 지금 답변은 네. 상황이 변할 수 있고 사업허가 내용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식 수준, 행정의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신 겁니까? 의원님 죄송한데요. 네네. 행정심판에서 이게 패소된 사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금방 근데 행정심판이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일한 건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 사안은 사회적 합의건인데요. 이 시정 질의 답변에서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사실은 오늘 시정 질의 답변에서는 제도의 위반성, 행정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들 이게 저는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회적 합의에 돼야 되는 것을 시장의 답변으로 근거를 삼으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행정위가 딱딱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다각도로 논의돼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 이전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답변하라고 요구하시는 건 느껴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공직자들이 가장 이 업무를 하기 싫어하는 부서가 어디냐면 오늘 오전에도 나왔던 그 준설도 분야고요. 허가 분야입니다. 아예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기되는 시민들의 과다대표성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슬러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현재 여주시 내부에서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구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슬러지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되고요. 얼마 전에 정말 감사하게도 오학동에서는 전격적으로 우리 그 하수 처리 시설을 받아들여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숨통이 겨우 트인 겁니다. 근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사실은 정말로 주변에 주민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장소에 대해서 허가도 요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면 사실은 여주시가 지경해라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 수준과 여주의 관리 능력으로 볼 때,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인원 능력으로 볼 때 이걸 여주시가 지경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그 수준까지 못 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 한 2만 개 부품의 종합적인 관계성을 봐야 되는데 단 하나 이 부분적인 사실로 전체적인 판단을 하기는 사실은 어렵다. 이런 것들을 의원님께서 환경을 고려하시니까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주장했던 게 여주시 슬러지 처리 시설을 직영을 하면 환경부에서 70% 정도의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기본 계획을 여주시 직영으로 잡고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거기서 지금 여주시의 하수 처리 시설만 봐도 민간 용역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단계부터 제가 2년 전부터 그것을 빨리 세워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여태까지 제가 피드백을 받은 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기본 계획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이런 혼란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네.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힘들고 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갈등하고 네. 또 발전기금이다 뭐다 그러면 주민들 내부적으로 또 분열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큰 방향 제시가 네. 시장님이 이래서 곤란하고 저래서 곤란하고가 아니라 네. 이런 큰 정책에 대한 방향이 나에게 있다라고 제시를 해 주셔야 물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는 네. 공직자들과 주민들과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네.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 결정 없이 네. 참 곤란한 부분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합니까? 아니 지금 나의 방향은 이렇다라는 걸 분명히 제시를 해주셔야죠. 의원님 직영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민간에 다 처리 시설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쯤은 제가 당장에 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2년 정도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네.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시했으면 네. 제가 자유발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셔야죠. 빨리빨리 움직여 주셔야죠. 전혀 안 움직여요. 이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 시장님이 이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시민들에서 옳다 아니면 아니다. 공직자분들이 이런 거 열심히 하시다가 실수하시면 그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최선을 다해라. 이런 분위기가 돼야 공직자분들이 신나서 일을 하죠. 그리고 인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제가 자유발언에 살짝 언급은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하는 여주시청이 돼야 이거지 여주 시민들한테 가고 시민들이 정말 열심히 우리들 위해서 일해주는구나. 우리도 알아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자원봉사도 하고 분위기 마을마다 내 주머니 털어서 열심히 봉사하자. 이런 분위기가 생겨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소하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씨와 그런 것들은 항상 있어요. 어디에나.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난해한 문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과 다른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공직자들이 어떻게 기준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하세요. 금방 말씀하신 전반부의 얘기는 적절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은 적절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이 옳으냐 또는 직영이 옳으냐는
사실은 이런 겁니다. 저는 시정의 그 전체적인 공직자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는 관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게 기준입니다. 따라서 민간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분야는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민간에서 경쟁적인 상태에 있거나 여주시가 관리 가능하다면 여주시 공직자의 현재 인원 비율로 보고 인원과 관련돼서 보면 관리 중심으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에 하나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영 정도로 계속 가게 되면 여주시가 갖고 있는 조직의 비대성과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피해가 진짜 구체적으로 있냐 없냐로 판단해야 될 일인데 실제는 주민이 찬성했어, 주민이 반대했어 이런 의견으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정책 방향은 여주시의 관리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죄송하지만 여주시의 관리력 강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전문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년마다 한 번씩 대개 공무원들이 보직을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데도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처음에 제기하신 우리 센터의 수립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때 바로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해야 한다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시장이 그런 전문성까지 요구되어진다라는 지적에 제가 특별히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정확한 것 같지는 않지만 관리의 전문가가 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의원님,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실 통계적으로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31개 시군이거나 226개 전국 지자체 대비 여주시가 환경 폐기물, 쓰레기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 여주 시민의 구체적 피해 정도를 얘기해 주신다면 여주시 정책의 수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보고 지금 제가 상황을 말씀해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래서 그러한 것과 기준에 보면 여주시의 폐기물 정책이 굉장히 문제되고 있거나 낙후되었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말씀드리냐면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제기를 잘 살펴서 하나씩 개선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드린 답변에는 네. 그렇게 정확한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 협업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여주시 현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가야 될 미래적 방향이 어떤지를 제가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저보고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 의원님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판단의 근거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수준에 대한 걸 놓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 따라서 그 기준은 경기도니 경기도의 수준과 비교하고 전국의 여주시와 비슷한 도농복합도시와 기준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에 미쳐 봐서 네. 여주시 현 상태가 어떻고 네. 앞으로 어떻게, 왜냐하면 자연 환경이 전국에서 최고로 간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게 여주시인데 네. 여기에 쓰레기나 슬러지 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네. 주민들이 행복 지수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하루 아침에 네. 결정되어지는 사항이고 건설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대비한 기준과 정책을 세우라고 하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건 당연하시고 정말 그럼 중요하신 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하시면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질문한 대로 슬러지 처리 시설 허가가 들어왔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달라. 네. 저번처럼 시장님의 의도는 이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불허가 처분을 내려준 것처럼 지금도 그 의지가 확실하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질문이잖아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계속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로 전 들렸어요. 그러나 아니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첫 번째 심사숙고 하겠다. 네. 두 번째 아닌 것 같다. 세 번째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명심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강천섬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네. 야영 낚시 취사를 금지한 이유가 심각한 환경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대답이 네. 2020년 중 기준 강천섬 일일 쓰레기 발생량이 약 15톤이나 된다고 대답하셨어요. 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자료가? 의원님, 주말에 일일이 15톤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강천섬에서? 그럼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 처리 쓰레기 발생량이 네. 강천섬에서 몇만 명이 와도 하루에 15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자원공사 관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2천만 원 위탁을 줘서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줍기를 다 환경정화 활동을 시키셨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쓰레기 앞놀 박스를 치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천섬에 쓰레기 쌓아놓은 데가 한 개도 없었어요. 작년에. 네. 그리고 또 실수로 아니면 나쁜 야영객도 있을 수 있죠. 쓰레기 가져가기 싫어서 주차장에 놓은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수자원공사에 확인해 보니까 네. 한 번 치웠고 한 번 1톤 정도 치웠고 두 번째는 한 반 톤 정도 치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쓰레기를 치웠어요. 네. 그럼 이 15톤 쓰레기 발생량은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의원님, 자료로 제출하신 거는요. 일단은 근거가 있다고 봐주시고요. 그 근거가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고요. 아니 네. 지금은 시장님이 공무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의원한테 하는 답변이어야 돼요. 이것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통계 자료가 여러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통계 자료는 변동적입니다. 그럼 통계청은 뭐 하려고 있습니까? 아니, 저 의원님. 관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잠깐, 의원님. 쓰레기 발생량은 자, 잠깐 이 그러니까 얘기는 하나 확인 말씀드릴게요. 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확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이 가능한 얘기라고 상상이 가시냐고요. 의원님, 어떤 형태든 공직자들이 사실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이 사실 확인이 틀렸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의원님. 이 자리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이 의원님 말씀처럼 15톤 이하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아니 잠깐만요, 시장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네. 이걸 기준으로 제시하셨잖아요. 네. 강천섬에 쓰레기와 야영과 낚시 취사를 금지한 이유로 쓰레기가 15톤이나 발생되어서 금지시켰습니다라고 하는 답변 자료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동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의원님, 쓰레기가 15톤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자료가 분명히 있고 이것은 평균값 원리입니다. 행정은요, 평균값 원리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시장님 네.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야, 강천섬에서 주말에 15톤 쓰레기가 가능한지. 의원님, 죄송한데요. 강천섬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겁니까? 제가 여주시장입니다. 그런데 야영객들 대부분은 여주 시민이 아닙니다. 여주시에서 물건도 사지 않습니다. 쓰레기만 놓고 갑니다. 그리고 강천섬의 규모는 남이섬의 1.5배인가 이렇게 큽니다. 관리하는데 정말로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여주 시민이 아닌 또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여주시 예산이 비시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천섬에 대해서 일단은 훼손이 진행되고 그 문제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휴년기로 두고 여주시를 사랑하는 외부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는 우리의 관리력을 길러야 된다. 그래서 강천면에 소재학이 있기 때문에 강천면 주민과 강천면에서 받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가장 심각한 저의 행정적 고민입니다. 여주시가 12개 읍면동이 있는데요.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면 여주시의 강천섬과 같은 그러한 규모가 제가 알기로도 4곳이 넘습니다. 이때 벌어지는 행정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도 토론에 참석하셨던 그런 토론을 통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의 변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스스로의 지역을 지키기 위한 노력, 여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원, 이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의 구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강천섬 쓰레기 발생량 15톤이 의원님께서는 좀 부적절하다 말씀하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기관에서 어찌됐는지 자료도 좀 주시고 또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어떤 특이한 시점에서 발생된 것을 일반 평균값으로 삼았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허나 외지인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이 현재 행정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지역 주민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라고 말씀드리고 넓은 마무리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천면 주민들과 2019년도에는 쓰레기 박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쓰레기가 넘쳐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알아서 쓰레기를 치웠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로부터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차라리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도 주고 또 애양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그 운영을 해서 거기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훨씬 활용도가 높았고 거기에 요즘에 야영하시는 분들이 전국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수도권에는 약 400만 명 정도 된대요. 작년에 강천섬을 방문하신 분들이 13만 명입니다. 여러분 오곡나루 축제 때나 이렇게 홍보비 몇 억씩 들여서 여주시 방문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거기가 와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여주시에 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셔야지 와서 쓰레기를 놓고 가니 우선 막겠다라는 행정적인 마인드는 아닌 거죠. 의원님 그리고 죄송한데 다시 잠깐만요. 제가 질문 아직 안 막는 것에 끝났습니다.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어떤 거가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님 네.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이상하게 나가잖아요. 첫 번째, 주민 관리력이 어렵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드셔서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시에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받아주시고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운동도 하고 날마다 깨끗하고 불 피우면 가서 불 피우지 마세요. 계도 활동도 하고 클린 캠페인 활동이라 그래서 배지도 달아주고 작년에 열심히 하셨습니다. 네. 여기 시장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일자리도 되고 강천섬도 활성화가 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작년에 화장실이 거기가 정수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하라는 종이시죠? 1분 남았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저희가 질문하고 답변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강천섬 여주시로 이관대에 온다라고 했을 때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고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일일 쓰레기 발생량과
또 무단 투기 홍보 활동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알고 계시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인수인계서 저한테 주세요. 강천섬 이관 자료와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인수인계 필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추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감정적으로 격해서 좀 실수한 말들이 있다라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여주 시민들이 항상 넉넉하고 이 천혜의 환경에서 행복의 질이 아주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